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이 스승의 날이네요. 네. 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해온 것이 사은장 끝났고 지금 사요장.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타자녀 교육을 마쳤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 거예요. 어떤 정리냐 하면 일원상과 사은의 관계예요. 왜 대종사님은 뭐 일원상 진리 설명하고 또 사은 사유를 또 왜 설명했냐 이겁니다. 이게 무관한 것 같은데 일원상 따로 사은 사유 따로.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은 사유는 일원상의 발현, 그러니까 일원상이 드러난 것, 발이 발하다, 발에 이렇게 발에서 나타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발현. 그러면 일원상의 진리가 사은사유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반대로도 됩니다. 사은사유가 전개된데 일원상의 진리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원상의 진리가 사은사유로 이렇게 전개되는 이것을 유식한 말로 내가 유식한 말을 쓸 거예요. 이사무의 법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엄 사상에 이사무의 이가 본질적인 거라고 하면 사는 현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적인 그것이 현상화됐다. 이런 걸 보통 이사무에 이렇게 말을 해요. 거칠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의 진리라는 이 어떤 본질적인 실상의 이것을 우리의 현상 또 현상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이 있는데 일단 그냥 현상이라 할게요. 현상적으로 쭉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상의 진리가 사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사은의 사은의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말한 그 사요 세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해볼게요. 또 그 일원상의 진리가 이제 사은의 강령과 조목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아주 막 제가 진짜 상세히 했어요. 대종사님이 뭐 사은의 피은의 강령, 피은의 조목, 보은의 강령, 보은의 조목, 또 배은, 또 보은을 하면은 보은의 결과가 이렇고 배은을 하면 배은의 결과가 이렇게 쫙 전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말하냐면 사요의 강령, 뭐 자력양성의 강령, 지자본의의 강령, 타자녀 교육의 강령,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인 공도자 숭배의 강령, 또 거기에 따른 각각의 조목, 또 과거의 또 결함 조목,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말 구체적이시죠? 이것은 일원상의 진리가 사사무에, 그러니까 사사무의 법계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사사라는 것은 이 현상과 이 현상이 관통이 돼. 봅시다. 대은사님께서 천지운으로 설명한 것은 다르게 보면은 그게 부모운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 동포운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 법률운이에요. 또 봅시다. 동포운에서 자리타도라고 했던 것이요. 또 어떻게 보면
사요에서 보면 자리타로 해야 될 것이 또 계속 나와요. 또 무자력자 보호도라고 부모운에서 말했던 것이 또 사요에서 보면은 자력 양성에서 보면 자력을 양성해서 무자력자 보호도를 한다고 또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저 현상으로 보면 그대로 이렇게 이게 그 상입 서로가 서로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래요? 다 이런상 진리에 바탕되고 근원하고 기반에 있기 때문에. 맞죠? 이게 사사무의 법계예요. 법의 진리의 세계예요. 법계. 이사무예라고도 해도 되고 사사무예라고도 해도 돼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것을요, 그냥 어떻게 말했냐? 사상적으로만 말했어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뭐 말하면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현상 막 이런 걸 놓고 뭐 얘기를 했다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문명의 차원으로 끄집고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와, 진짜. 이런 걸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해라고 우리가 현재 대종사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스승의 날,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소태산 대종사, 우리의 대종사님이에요. 우리가 이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인류사에서 큰 사건이에요. 사건. 이러한 진리를 문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문명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걸 대종사님이 그냥 종교 이대로 하면 좋아 하는 가르침이에요.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이거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리하죠. 이런상 성리. 이 성리의 끝판왕이에요. 정말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사은사요 또 사막팔조까지 지금 우리 현재 사은사요를 하니까 이 사은사요가 바로 재생의세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재생의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이거 설명을 잘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 안에 정말 많아요. 이걸. 근데 우리도 사실은 실천을 얼마나 하냐. 실제로 이쪽 방향 우리가 넘어져도 이 방향에서 넘어져야 돼요. 잘하고 안 잘하고는 두 번째예요. 그 방향으로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리를 공부해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누가 우리에게 그 구도에 고생을 하시고 대각을 하셔서 대각하겠다고 또 이 법을 또 이렇게 그냥 쉽게 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노력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애를 써서 이렇게 법을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종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대종사님이 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과 또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지자본이 그다음에 타자녀 교육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배움,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승의 날과 관계가 있는 배우고 가르치는 의미. 오늘 5월 15일을 기념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자본이의 배우는 의미. 타자녀 교육의 가르침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과연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일상성요법 7조가 뭐예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조는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지자본의와 타자녀 교육의 그 일상에서 수행하는 그 실천 덕목이에요. 일상에서 이렇게 해라. 또 대사님 참 친절하셔요. 일상에서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사유에서 나오는 배우는 자, 또 가르치는 자, 한편으로는 배우는 자고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상수행요법으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 관계가요, 명령하고 주입하고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명령하고 주입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복종하고 길들여지는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요, 서로 이렇게 불공하는 인연이에요. 서로 이게 서로 공들여야 될 이 관계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서로 설득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감화를 서로 받고 공감을 하고 이게 다 이 길에 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관계가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게 문명사로 보면은 꼭 이렇게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일방,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이렇게 가는 거죠. 쌍방으로 이렇게 쌍방 간의 관계가 돼야 하잖아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 이렇게 쌍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으로 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보면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 대화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맞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독백이 돼요. 독백, 모놀로지. 상대가 있어도 사실은 나 혼자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혼자 떠드는 거나 똑같다고. 여기에 많은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잘못되면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 안에서 혼자 말하나, 사람을 많이 이런 데서 대화한다고 말하나, 사실은 다 독백이 됩니다. 이게 참 말은 웃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인간관계에서 많이 느끼죠. 또는 조직관계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독백이 아니라 대화, 다이얼로그, 그래서 쌍방의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과제예요, 과제.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좋아요, 악수가.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잡아줘야 악수가 돼요. 이게 대화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받아줘야.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지 내가 혼자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모든 관계에서. 가르치는 자가 손을 내밀어야 배우는 자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또 반대도 돼요. 가르치는 자가 손을 내밀었는데 배우는 자가 안 잡아버려. 그럼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 서로가 불공의 대상인데요. 우리 그 표현을 하면 불교의 대상인데, 이것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서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지닌 타자라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타자란 말이에요. 타자인데 이게 고유성을 지닌 내가 뭐 자는 저래 이렇게 해서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정없이 표딱지를 붙이죠. 나쁜 놈, 좋은 놈, 뭐 베리벨 꼭 표딱지를 다 붙여서 그 표딱지 안에서 대화를 하죠. 딱지를 붙이죠. 딱지를 땅 붙이죠. 딱지를 붙인다고 저쪽이 내가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저쪽이 그런 원래 그 고유한 그 존재가 그렇게 딱지가 붙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여길 뿐이지. 그래서 그 대종경 요육품 4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불보살을 복전으로 삼고 불보살들은 중생을 복전으로 삼는다. 아, 이런 말 진짜 좋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 언어를 여기에 막 보면 이게 약간 이제 고전적 언어들이 써져 있지. 이것을 현대 철학적 언어로 바꿔놓으면 이게 근사한 말이에요. 이거 진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 복전을 그냥 나에게 그 어떤 그 모든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통로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걸. 복전을. 그러면 그 관계에서 접속만 되면 모든 것이 막 통해져. 막 거기서. 환타지 같이. 많은 언어로 이걸 풀어볼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가르친다는 참된 뜻부터 한번 우리가 파악해 봅시다. 가르친다는 게 뭘까? 가르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은 상대의 타자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할 때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해요. 자, 교육받는 대상은 내가 이제 가르친다고 하면 가르침의 대상이 있죠. 교육을 받는 대상이 있죠. 대상은 교육자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정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정 가능하고 밀가루 반죽같이 내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는요, 나와 다른 고유한 존재예요. 이게 대종사님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처처불상이에요. 배우고 안 배울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다 저쪽에 있어요. 가르치는 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안 가르칠 그 권한은 저쪽에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효도하고 불효할 권능은 어디 있어요? 며느리한테 있어요. 며느리한테. 대종사님 법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에게 있어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학생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식이 진짜 이 능력 발휘를 잘하지. 정말 힘들어. 그냥 이렇게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주입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 그래서 학생이라 합시다. 배우는 자, 학생이란 좋은 말이에요. 학생이라는 말 옛날에 그래서 학생 부분 신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 묘지 비 보면 학생 이렇게 쭉 시작돼요. 좋은 말입니다. 이게 엄청 좋은 말이에요. 학생이라는 것이. 학생의 타자성, 학생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고유한 그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학생은요
가르치는 선생은 또 다른 연장일 거예요. 연장. 나의 그냥 분신이에요. 그냥 나의 그냥 로봇. 쉽게 말하면 내 팔이 이렇게 연장돼 갖고 내 팔이야. 내 머리에 연장이 돼서 그냥 내 두뇌야. 이렇게 하려고 하죠.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지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기성세대가 사실은 좀 기성세대가 편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왜 교육시켰어요? 요즘에 공장에서 이 인력이 잘 돌아가도록 하려고. 그런 게 교육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나 원래 그래서 이게 후진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역사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길들임의 역사는 인류가 어느 날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길들임이라는 건 언제 생겼냐면 길들임은 유목을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길들임이라는 게 문화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에 있던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해요. 전에 같으면 사냥을 해서 그냥 잡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길을 들여서 필요할 때 조정해가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유목도 농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식물만 농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길들임이 나중에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들임이 이제는 집단의 차원으로 또 바뀌고 이렇게 가요. 이 길들임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교육의 이 본의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교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화할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화, 남을 가르쳐서 변화시킨다. 가르쳐서 변화시킨다는 이 교화는 사실은 이 교는 가르침의 본의는 아마 서로 교류한다는 이 가르칠 교회에서 교류할 때 교 있죠. 이 교류가 더 기반이 돼야 가르침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교화할 때마다 우리가 그 얘기예요. 가르치는 것이 교하냐, 교류하는, 교감하는, 가르치는 거냐, 교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늘 우리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감해야 그게 1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표면적으로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의 구별이 있으나 깊은 데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심장이 만나는 교감인 거예요. 그래서 교감이라는 말 썼죠. 이게 바로 사람이 밟아야 할 인도상의 교류인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가리킨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가리킨다는 것과 이게 통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안내 이렇게 하죠. 안내한다. 산은 원래 또 길잡이들이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경험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관광 가이드를 먼저 잘하는 사람이 우리 가이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후진들을 안내하는 건데 이 안내가 바로 심장이 서로 만나는 안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뭔가를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에는 안 맞습니다. 대중사님의 뜻에도 안 맞다고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낙원으로 안내한다고 하는데 사회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회의 타자나 교육 강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은 교육에 의해 세상 문명이 촉진되어 일체 동포가 낙원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가르치는 목적은 바로 낙원 인도인 겁니다. 가르쳤는데 낙원 인도가 안 됐어. 왜요? 복종해야 되고 자기 자유도 없고 자기의 개성을 살릴 길도 없고 시키는 거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아니야. 이거 낙원 인도가 아니야. 이거 고민해봐야 돼. 이게 과연 교육인가? 이건 길들인 거예요.
뭔가 어느 집단이 어느 집단의 진화를 뭘 하려고 어느 집단이 편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은 낙원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타자녀 교육은 후진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선생과 제자는 시혜적이고 또 종적인 뭔가 위에서 아래로 종적에서 일방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쌍방 간의 교류요, 쌍방 간의 교감인 거고 진짜 문학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의 심장이 서로 만나는 그러한 교감의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란 거예요. 우리가 대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친다, 배운다 이 의미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세게 한번 말해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우는 또 진짜 참된 뜻은 뭐냐 이거예요. 배운다.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와 다른 고유한 타자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 학생도 좋은 말이지만 선생님도 진짜 좋은 말이에요. 선생이 뭡니까? 인생을 앞에 살아보신 분들이에요. 이 말은 이 안에 옛날의 말은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도 좋은 말이고요. 선생도 좋은 말이에요. 옛날 과거에는 무슨 선생 하면은요, 아무나 안 붙였어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언어적 개념으로만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나와 다르지 않고 나의 연장이라면 선생님이라는 타자는 그냥 뭐 그렇게 같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수단이 돼버려요, 그냥. 뭐라고 할까? 요즘에 이런 게 너무 많죠. 내가 그냥 공급 받아갖고 그냥 쓰는 그냥 기능적인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기능적인 대상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문학적 표현을 한다면 혼이 없어요. 혼이 없고 그냥 물건 사듯이. 그런 데는 선생, 학생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확장을 이용하는 것, 이게 선생도요, 나의 뇌의 연장에 불과해요. 그냥 저쪽 선생도 내 뇌예요, 뇌. 내가 좀 필요하면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공급받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끌어와요.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 배우고 가르친다는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칸트 말을 빌린다면 타인을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기능, 어떤 수단 이런 식으로만 대하는 이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학생, 선생,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은 실제로는 없는 거죠. 그냥 거래만 있는 거예요. 거래. 그 말이 맞죠.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는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안 가르쳐줄 권한을 선생님이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가르쳐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얻고 싶으면 얻을 수 있다. 그냥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온다. 그러나 그 삶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심장으로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더욱 나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개방시켜야 돼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존재로 가르침을
나에게 진짜 내가 그럴 때 정말 정열을 다해서 나에게 그 혼을 다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않으면은 접근도 안 해요. 그냥 거래만 할 뿐이에요. 거래만. 현대사회에 오면은 그냥 거래만 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는 사회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거래만 하고. 그러나 그것은 뭐 한편으로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의 속성인가는 나중에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부모하고도 그냥 거래만 해야 됩니다. 그냥 낳아주고. 그럼 몰라 그렇게 해요. 그냥 기계 이렇게 해서 그냥 낳고 그 소설 같은 영화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배아들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낳고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그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 자, 우리가 지자로 모신다는 것은 나와 다른 시면, 깊은 그 있죠. 시면 있어요. 시면으로 나에게는 없는 선물을 줄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면을 서로가 모시는 거예요. 서로가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을 열어놨을 때 선생님이란 이 타자가 내게 오셔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교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감한다고 했잖아요. 마침 이게 예술이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뭐 절대적 권리가 있다는 것도 참 위험한 말입니다. 다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무언가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상대라는 것은 관계한다는 의미예요. 관계를 서로 이렇게 하는 속에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는 서로 감흥을 주고 교감하는 그러한 타자로서 비대칭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비대칭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이게 언어예요, 언어. 그냥 대칭이라면 딱 이렇게 대칭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뻔하네.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치면 3쿠션으로 딱 맞겠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개방해 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비대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이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불공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사이의 관계에서. 이게 사이란 말 굉장히 좋은 거죠. 일방적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고 또 복사되는 대칭 관계도 아닌 거죠. 이게. 내가 그냥 복사시킬 수 있다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상호 타자로서 쌍방적으로 불공해야 되는 상대적 타자가 바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는 상호 처처불상이며 상호 사사불공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인간은 가르칠 때 이렇게 내가 가르쳐 볼 때 진짜 배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들하고 꼭 내가 일반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잘 전달해 보려고 할 때 사실 잘 배워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가장 많이 배워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배워 제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칠 때 그게 진짜 또 배우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또 근데 배우지 않는 자는요 못 가르쳐요. 이게 참 재밌지. 잘 가르칠 때 잘 배우고 잘 배우지 않으면 못 가르쳐. 이게 참 재밌는 그 관계, 진리. 이거 어떻게 피해볼 수가 없어요. 또 가르쳐보지 않고는요 그 배움이 또 심화되지 않아요. 이건 또 여기 하나를 더 넣으면 좋아요. 실천해보지 않으면 잘 못 가르쳐. 또 실천할 때 잘 그 배움이 심화 깊게 자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이 양면, 이 두 항은 우리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인류가 있는 한 이것은 없어질 수 없어요. 하나는 배우는 것, 하나는 가르치는 것.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요에 문명이 없어질 때까지 두 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배우는 것, 하나는 가르치는 것. 이게 문명의 두 축입니다. 사요가 그래서 무서워요. 문명이 있는 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항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면이 있어서 옛날에 학기, 이게 이 문헌이 언제 때 문헌입니까? 이게 정말 이 학기라는 이 책의 교학 상장,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를 기른다, 서로를 성장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학기가 선진 시대, 이게 선진 문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혹시 아니면 수정하세요. 선진 시대의 문헌을 알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때도 그 시대에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이렇게 중요했어. 근데 미래의 문명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배운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저한테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지는 말하면 배움에 종속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맨날 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말하잖아요. 제가 뭐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자에게 종속되면 안 돼요. 배우는 자한테 종속되면 안 됩니다. 저 가르치는 자, 가르쳐서 가르치는 자한테 종속되면 안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성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는 너무 달라요. 자기 삶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향도 다르고 그라운드도 다르고 관계 형성하는 것도 다르고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그래서 배움에 종속되면 안 돼. 배우는 것에만 종속되면 안 돼. 배우기만 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치관에 종속돼 버립니다. 심하게 말했나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빼나가는 거예요. 제가. 배운다는 것은 자기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다움을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것은 받아서 자기와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저쪽에서 해주기를 바라면 종속되는 것이고요. 안 좋은 말 하면 노예근성이에요. 거기 익숙해져 있던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건 벗어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통을 전제합니다. 힘들어요, 더. 나가니까, 그 바깥으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찬바람도 맞고, 이게 좀 더 복잡해. 그러나, 내보내야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배우는 사람 어느 정도 배우면 내보내야죠. 배움은요, 자기 실현을 위한 거예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단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배울수록 자기다움이 빛나야 돼요. 자기다움이 빛난다는 것이 제멋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자기 멋이 있으면 상대방과 아까 말한 교감을 하고 심장과 심장이 만날 수가 있어요. 더 교감이 되고 더 친해져요. 그럴 때. 더 이해도 잘 되고 심화가 돼요, 서로. 이게 자기다움 부처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가르친다는 것도 어느 사상이나 이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게 또 어떤 사상, 이념에 종속돼 갖고 사상도 모든 사상도 자기다움을 표현하는 어떤 그 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자신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자기다운 부처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사사불공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보면은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뭘 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한때 말했잖아요. 옛날에 스승님들과 잘나면 저도 참 골치 아프다고. 그냥 어느 정도 되면 더 냉정하게 하고 또 어느 때 되면 막 더 뭐라고 할까 들판에다가 쫓아내고 막 진짜 위대한 스승님들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이놈의 서비스 시대가 돼가지고 이걸 잘못하면 또 이게 친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가르침의 의미를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다움의 길에 가도록 배우는 것도 자기다움의 길에 가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도 자기다움의 길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에 배우고 가르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도 스승의 뜻과 관계가 있고 가르치는 것도 스승의 뜻과 관계가 있는데 배운다는 것은 학생으로 상징되고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으로 상징됩니다. 그 뜻이 미래에도 그 진짜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라고 말씀하신 이 뜻을 우리가 잘 살려가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